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대비 심리가 죽어버리면서 가격이 2017, 18년도 정도 가격이다. 네. 와, 그러면 저는 굉장히 매력이 있다 봐집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네.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을 제가 들고 왔습니다. 오늘 얼마짜리죠? 1억짜리입니다. 와, 전체 금액이 전체 금액이 1억입니다. 네. 1억으로 이제 주택수 포함도 안 되고 네. 또 이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 없이 우리 농취증이라죠. 농취증 필요 없이 취득할 수 있는 물건이라서 법인도 가능하고 뭐 개인도 뭐 이런 별다른 규제 없이 네. 투자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새만금 지역인데 새만금 지역 같은 경우에 잼버리가 네. 좀 행사가 좀 잘 안 되면서 그렇죠. 몇 년 전 가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부동산 주택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 2019년, 20년 가격쯤에서 반등을 하고 있는데 네네네. 여기 새만금 같은 경우에는 17년, 18년 가격에서 네. 나오고 있거든요. 야, 이 새만금을 평소에 지켜보셨던 분이라면 좀 싸게 살 수 있는 네. 기회 이런 것들이 열려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 지역이 바뀌지 않고 있는데 가격만 싸게 나왔다. 이거는 저는 투자하면 안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이 계속 바뀌고는 있는데 심리가 죽어서 싸게 나왔다. 이런 거는 또 투자할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뭐 네이버 지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업데이트가 좀 빨라서. 네. 자, 새만금 하면 여기가 메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제협력용지고 여기가 관광용지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공업용지, 산업용지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산업단지, 그다음에 스마트 수변도시, 그다음에 이렇게 관광도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도로가 개통이 됐죠. 네, 이미 지금 개통되어 있어요. 네, 로드뷰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게 보자. 23년 5월달 모습입니다. 네. 이 로드뷰가. 그래서 바다 위에 이미 이 육지화된 부분도 상당히 많고 이렇게 바다를 가로지르는 도로들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그래도 뭐 매달 못해도 2달에 한 번 정도는 꾸준히 다니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바뀐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런 선 있죠, 요 선. 네. 요런 선들이 계획도로거든요. 네. 이게 쭉 연결이 돼서 전주까지 연결되고 이제 이러면 전주까지죠. 이게 나중에는 또 대구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전주에서 스마트 수변 도시까지 굉장히 빨리 올 수 있고 여기 군산에서 또 바로 빨리 올 수 있게 도로가 다 십자 도로가 다 개통이 되었거든요. 네.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대비 심리가 죽어버리면서 가격이 2017, 18년도 정도 가격이다. 네. 와, 그러면 저는 굉장히 매력이 있다 봐집니다. 네. 뭐 인플레이션 반영도 채 안 됐다. 좀 이래 봐지거든요. 가격도 가격이지만은 저는 이런 거에 좀 초점을 두셨으면 좋겠어요. 좀 좋은 땅, 좀 괜찮은 땅, 그렇죠. 투자하기 진짜 좋은 땅 이런 것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예전에 뭐 상승장 때 가격도 가격이지만은 별 마음에 안 들었던 물건들도 뭐 사셨던 분도 계시고 네. 뭐 시장에 그런 물건이 나오다 보니까 좀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 좀 있었는데 지금은 가격, 그다음에 상품성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새만금 하면 사람들이 이제 좀 많이 눈여겨보는 지역이 딱 몇 가지 지역이 있거든요. 다 알려주십시오. 네, 우선은 여기 새만금 개발지랑 가까운 하서면 지역 여기를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고 여기가 이제 계하면 지역이거든요. 네. 여기를 선호해요. 근데 고수들은 어디를 선호하냐? 자,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드릴게요. 네. 여기 읍내 있죠. 네. 읍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시내. 네, 보세요. 서울 같은 경우에도 마곡지구라는 신도시가 생겼지만 네. 제일 좋은 데는 어디입니까? 강남 아닙니까? 강남이죠. 네. 네. 그 도시의 핵심지, 핵심 도심지를 가장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안 읍내를 오히려 지금 같은 불경기 때 사기에 좀 괜찮은 시기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나중에 여유 돈이 된다면 이런 바닷가, 바다 좀 이런 데도 좋다라고 봐집니다. 근데 바다는 그렇게 급매물이 많이 없고 농취증이 필요합니다. 농지다 보니까. 네. 근데 시내의 이제 농지들은 이 용도 지역이 상업 지역, 주거 지역인데 지목이 전답이라서 농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용도 지역은 상업지 주거지면 농취증이 필요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시내의 땅들은 아직까지 투자하기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물건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네. 일단 부안 시내 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개발이 되면 될수록 인프라가 집중되는 곳이 시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각종 광역시도 주변에 택지 개발하면 그래도 도심지가 땅이 많이 오르는 이유도 마찬가지고요. 네. 일단 새만금 Y파크 아파트 바로 입구 쪽입니다. 네. 입구 쪽이고 자,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이 용도 지역을 보면 다 일종인데 Y파크 앞에만 요 주변에만 이종이에요. 용도 지역도 좋습니다. 네. 네. 자, 요 땅이고요. 자, 재원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주소지는 전북 부안군 부안읍 선읍리 349-5번지가 되겠고요. 토지 매매 물건입니다. 자, 이종 일반 주거지역 매물이고요. 토지 면적은 50평입니다. 자, 매매 금액은 1억 원입니다. 와,
괜찮습니다. 네, 사실 요즘은 이제 소액으로 좀 음. 투자하기가 굉장히 좀 애매한 뭐 시기가 네. 되어버렸잖아요. 네. 1억 원으로 뭔가 아파트 투자를 좀 하기도 좀 그렇고, 그다음에 뭔가 건물 사기는 당연히 안 되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소액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여윳돈으로 뭔가 할 수 있는 투자를 안 하기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이런 매물들이 굉장히 저는 좀 매력 있지 않나 이렇게 음. 생각이 듭니다. 네, 한번 현장 로드뷰랑 보겠습니다. 네. 자, 위치를 보면 자, 카카오맵에서 자, 물건지로 보시면 지도 일단 지적 편집도를 떼고 보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가 부안군청이고 여기가 Y파크가 있고 요 선은로 있죠. 네. 요 안쪽까지는 이미 도시와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 색칠한 요 부분들은 도시와 바람이 불었어요. 음. 이거를 어디서 알 수 있냐? 자, 네이버 지도에 또 지적 편집도가 계획도로가 잘 나오거든요. 네. 이래 보시면 여기 뭐 카카오맵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적 편집도 하면 여기는 생산 녹지 지역. 네. 그러니까 여기부터는 건폐율이 20%로 뚝 떨어지는데 뚝 떨어집니다. 반면 여기는 건폐율이 60%. 그렇죠. 또 여기 2종은 높이가 1종은 4층까지 지을 수 있는데 네. 2종은 이제 제한이 없죠. 그렇죠. 4층 이상 쭉 지을 수가 있어요. 아파트도 지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아파트가 요래 있습니다. 네. 이미 이제 아파트가 지어져 있고 그리고 요 좌우 출구가 생각보다 좀 조용합니다. 조용하네요. 네. 이게 이제 여기에 있는 생산 녹지 지역들 있죠. 여기에 네. 뭔가 흙도 쌓여 있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생산 녹지 지역들이 이제 절대 농지로 해서 과거에는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우클릭해서 주소 보기를 하고 요 주소를 이제 전북이 특별자치도로 바뀌었습니다. 네. 여러분 항상 제주도도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땅값이 많이 올랐고 네. 강원도도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땅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뭔가 좀 특별하다는 뜻이잖아요. 네, 이제 규제를 이 도 내에서 음.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많이 생겼기 때문인 거죠. 그만큼 이제 개발 계획이 많이 잡혀 있으니까 좀 뭐 유연하게 네.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또 바뀐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목을 보면 답인데 생산 녹지 지역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농지법이라는 글자가 없죠. 사라졌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절대 농지에서 풀렸다라는 뜻입니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절대 농지가 묶여 있는 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이런데 바깥쪽으로 가보면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토지 이용 계획 열람 이렇게 하면 또 규제가 나오거든요. 네. 제가 그냥 랜덤으로 찍은 겁니다. 여기 보면 답이고 생산 녹지 여기까지는 똑같아. 네. 그런데 요거 농지법 이게 다르죠. 네. 이거는 이제 농지법에 조촉을 받기 때문에 이런 거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개발 행위도 함부로 할 수 없고 농지법에 대한 강력한 규제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네. 좀 까다롭죠. 네. 근데 요 동네를 딱 잘 보시면 제가 말하는 요 존 있죠. 네. 요 존을 딱 잘 보시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일단 요런 데가 농지법에서 풀렸고요. 그다음에 요 안에 이런 데들이 요런 데가 도로가 새로 쫙 났습니다. 네, 최근 몇 년간 생겼어요. 네, 요런 데가 도로가 다 새로 생긴 겁니다. 네. 이게 끝이 아니라 요런 데 있죠. 요런 거. 네. 이게 이제 다 도로선들입니다. 네. 그래서 지도에 가서 요래 보시면 빨간색이 요 계획도로죠. 네. 그래서 이 계획도로가 계속 생기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뭔가 좀 정리되고 있다라는 느낌 좀 든다. 그죠? 네. 그래서 요 땅 주변으로 요쪽은 농지법에서 풀리고 요 안쪽은 또 이제 계획도로가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주변으로 마치 노른자처럼 주변이 계속 풀리고 있거든요. 뭔가 느낌이 있다, 그죠? 네. 자, 여기다가 로드뷰로 이래 보시면 이제 요 땅이었지 않습니까? 네. 자, 로드뷰로 보시면 요 반대편이고요. 버스에 잠깐 가려 있는데 요 위치에 있는 땅입니다. 네. 요 위치에 있는 땅이라서 뭔가 혼자서 상가를 짓는다 하면 대략 30평 정도. 그렇죠. 50평에 60%이기 때문에 65, 30, 이제 30평 정도 층수 제한은 없이 뭐 한 10층까지도 이래 올릴 수는 있어요. 네. 근데 보통 이런 데는 한 4개 층 정도 이렇게 많이 올리죠. 그래서 이런 데에 뭔가 원룸이나 빌라, 상가주택 혹은 상가 이런 걸 짓기에는 괜찮은 땅이고 이런 데도 보시면 보도블럭이 이제 깔려 있어요. 예, 깔려 있지 않습니까? 네. 2차선 도로변에 보도블럭이 깔려 있는데 이게 22년 5월달 모습이고요. 과거에는 이렇게 보도블럭이 네. 없었습니다. 약간 좀 삭막한 느낌 좀 든다, 그죠? 네. 자, 14년도 이때도 없어요. 네. 19년도 한번 볼까요? 19년도 공사 중이고 자, 14년도에는 없고 19년도에 공사하고 있고 지금은 이렇게 확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기반 시설이 바뀌었는데 부동산 심리가 안 좋다 보니까 그 주변에 건물은 생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부동산 심리가 살아나면 이렇게 기반 시설이 많이 바뀐 곳부터 살아나겠죠. 이렇게 보기에는 저는 뭐 1억 남짓으로 딱 1억이네요. 네. 1억으로 투자하기에 너무 괜찮지 않냐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토지나 이런 것들을 처음 배울 때 딱
기억하는 게 뭐냐면 이것부터 배웠거든요. 음. 도로 잘 접한 땅을 사라. 네. 그게 가장 베스트가 4차선, 8차선도 아니고 2차선에 주목하라. 네. 뭐 이런 걸 제일 처음 배웠던 기억이 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같은 경우는 그런 2차선 도로에 메인 도로에 잘 접해 있는, 그리고 오토블록이 깔렸으니까 이게 뭡니까? 사람들이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 환경을 만들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쪽에 차량 인구라든지 그냥 도보권으로도 유동 인구가 많을 거라고 예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기반 시설을 만들어 보니까. 지금 2차선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4차선, 6차선, 8차선 같은 경우에는 중앙 분리대가 있다든지 통행량이 많다 보니까 이 좌우에 상권이 시너지 내기가 힘들거든요. 자동차 전용 도로가 대부분이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는 이쪽이 개발하려고 절대 농지에서 풀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요런데 횡단보도를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맞아요. 나중에는. 그러면 어디를 만들겠냐? 그러면 이용객이 그래도 많은 이런 아파트 단지 주변으로 해서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금 요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위에 쪽은 일부 개발이 돼 있고 네. 요 밑에만 개발이 안 돼 있습니다. 요 이종 주거지 중에서. 그렇네요. 네, 그러면 저는 요 밑에가 딱 진짜 남은 알짜배기 땅들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딱 듭니다. 네. 도로 잘 접해 있고 앞에는 뭔가 좀 개발할 것 같다는 느낌을 계속 주고 있고, 네. 그리고 아파트 부안에서 사실은 뭐 큰 아파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고정 인구가 있다라는 거, 이것이 좀 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이 동네 시세에 좀 빠삭해서 네. 워낙 많이 다녔다 보니까 빠삭하게 아는데 이 땅 같은 경우에 이제 예전에 2016년, 17년 이럴 때는 100만 원 초반이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19년도에 100만 원 중후반 이렇게 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도로가 생겼거든요. 네네. 이 도로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렇죠. 이 도로가 생기면서 도로가 나니까 이게 맹지 탈출이 되죠. 그러면서 이게 150만 원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 안쪽도 보시면 자, 너무 옛날에는 엄청 쌌어요. 20만 원, 90만 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요런 데가 126만 원, 뭐 요런 데 155, 요런 데 보죠. 148, 147. 그러니까 이 도로가 생기면서 맹지 탈출이 되면서 100만 원 중반이 되고 요 앞에는 200만 원 중반대까지 한때는 뭐 280, 300까지도 불렀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요 200만 원이라 하면 거품이 쫙 좀 빠진 가격이지 않냐. 일부 어느 정도 좀 걷어낸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2019년 가격 아닙니까? 뭐 19년 요 정도 이제 도로 날 때 이 가격이니까 요때 19년도니까 이제 도로가 막 공사할 때 이런 것들이 이제 거래가 된 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도로가 났으니까 사실 이게 더 가야죠. 네, 이때 사셨던 분들은 최소 얼마 받고 싶겠어요? 180은 받아야 180, 200은 받아야 본전 아닙니까? 한쪽이지만은 그죠? 네. 그러면 요 바깥쪽은 나중에는 뭐 250, 300 하는 게 좀 당연한 순리인데 네. 그래 보면 요런 땅들이 아까 요 땅이죠. 요 땅이 네. 200만 원이면 저는 가격적으로 매력 있다 이렇게 좀 생각도 듭니다. 네. 요런 데도 뭐 울퉁불퉁한 이런 땅들 메인도로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로드뷰 한번 볼까요? 물론 주택이 있긴 하지만 길이 상당히 좁아요. 이런 것도 뭐 얼마입니까? 이런 것도 180, 187 이렇게 하니까 뭐 이 2차선 도로변에 비교할 바가 아니죠. 네. 이 도로는 내가 돈 주고 함부로 할 수 없는 거니까.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예전부터 요 맞은편에 있는 생산 녹지에는 뭐 여러 가지 사실 뭐 소문도 많았잖아요. 네. 여기는 이제 그 버스 정류장, 그 터미널이 또 이전은 된다. 그리고 뭐 터미널이 이전 안 하더라도 무슨 아파트 같은 것들이 뭐 들어온다 이런 여러 가지 소문들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죠? 네. 명확하진 않지만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땅이고 또 입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들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지금 토목 공사를 한 지가 꽤나 되었다. 네. 그리고 요 좌우로도 이렇게 좀 더 도로 확장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네. 도로 형태에 이렇게 나 있죠. 네. 그 다음에 요런 데도 이런 녹지 지역조차도 100만 원 이상 하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99만 9천 원, 네. 거의 100만 원에 거래가 뭐 됐습니다. 2차선 도로 접하고 있으니 네. 이제 그 정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네. 근데 여기는 건폐율 20%, 20%. 여기는 60%. 60%. 그래서 이제 3배는 비싸야 되는데 네. 그 정도까지 차이가 안 나죠. 네. 이런 데도 뭐 100만 원대 하지 않습니까? 이미 2008년도에 100만 원대 거래됐습니다. 네. 2010년도에 100만 원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가 돼도 될 곳이기 때문에 이런 데가 개발되면 될수록 이런 데의 위치가 정말 배꼽의 위치가 된다. 이렇게 그렇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아파트 주변으로 뭔가 상가들이 활성화되지 않은 곳이지만은 주변에 개발되면 될수록 이런 아파트 바로 인근에는 뭐 상가 이런 것들은 근린 상가 시설들이 들어오는 게 조금 네. 기본 형식이더라고요. 네. 딱 그 평수 50평이지만은 상가 하나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딱 그런 입지고 네. 그런 면적입니다. 네. 이 땅이 마음에 든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나무부동산 용소장께 전화 주시면 제가 음.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새만금이 좋은 이유는 네. 전체 대한민국 지도를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네.
과거에는 여기가 동남권 해가지고 요 밑에 일본이 강대국이었잖아요. 경제 강국이었거든요. 그래서 동남권 산업벨트에서 여기가 1차 산업군이었고요. 이제 경부고속도로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여기가 2차 우리가 개발축이었습니다. 네. 지금은 서해안 따라서 네. 3차 개발축입니다. 이 전북에서 핵심 개발은 뭐가 있냐? 새만금이 있죠. 네. 그래서 새만금은 이렇게 권역이 엄청 큽니다. 그죠? 네, 트라이포트라고 해서 음. 철도 들어오고요. 공항 들어오고 네. 신항만 들어오고 오. 도로 들어오고 그래서 다 있습니다. 도로, 철도, 항공, 항만. 그렇네요. 네. 그래서 4대 교통이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갑니다. 아. 네, 이런 게 들어오면서 땅값이 안 오를 수는 없다라는 거죠. 물론 이런 게 이제 워낙 거대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랫동안 걸리거든요. 네네. 이게 이제 40년 개발 사업 중에서 지금 한 30, 한 4년 이래 흘렀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한 6년 상간에 많은 게 가시화가 될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이 새만금에서 좀 유심히 봐야 될 권역이라고 할까? 이런 권역들이 또 존재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앞으로 관광이 핵심이지 않습니까? 네네. 관광인 부안으로 올 예정이에요. 그러면 이제 부안 중에서는 어디를 봐야 되냐? 여기가 새만금 관광단지죠. 네. 그래서 관광단지랑 가장 가까운 여기 하서면 일대, 네. 그다음에 이제 개화면 일대, 네. 그다음에 뭐니 해도 도심인 도심. 부안읍, 그리고 부안에서는 여기 IC가 여기 있거든요. 네네. 예, 서해안 고속도로가 이렇게 흘러가고 그래서 요 밑에 줄파 IC, 여기 부안 IC가 있는데 말 그대로 부안 IC의 통행량이 가장 많겠죠. 그럼 부안 IC를 통해서 여기 동서 삼축도로를 통해서 30번 국도죠. 바로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도심과 새만금을 연결시켜 주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여기를 개발을 하더라도 많은 인부들은 여기서 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인프라가 거기밖에 현재는 없고 네. 앞으로도 더 발전될 곳이 이제 시내권인 권역이기 때문에. 네, 여기는 살아보면 압니다. 근데 여기 시내로 보면 이제 여기는 터미널도 있고요. 네, 딱 봐도 많이 다르죠. 네, 금방 시유 봤습니다. 네, 시유도 있고 딱 다르지 않습니까? 네, 이런 데는. 카페도 있고요. 네, 그래서 몇몇 프랜차이즈들도 있습니다. 이런 네. 데는. 그래서 여기 부안 읍내가 뭔가 개발되려고 하면 할수록 요 개발 인부들조차도 네. 이쪽으로 오게 되고 식당이든 뭐 금융이든 이런 것도 전부 이 도심에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투자 순위를 정해라면 이제 소액 투자로 잘 좀 오랫동안 들고 가실 분들은 이런 하서면, 그다음에 뭐 개하면, 개발지 바로 네, 인근에 네, 있는 이런 데 건데. 괜찮지만 저는 1순위는 오히려 도심, 도심. 네, 그다음 바닷가, 네. 여기가 공동 1순위라고 보고 그다음 이런 데는 좀 2순위라고 보고요. 그다음 여기 창국리라는 데가 한 3위 정도. 개발지에서도 어느 정도 가깝고 도심과 어느 정도 가깝고. 근데 항상 특징이 있는 게 좋아요. 네. 우리 카페도 보면 제일 잘 되는데 브랜드 있는 스타벅스, 네. 아싸리 가성비 좋은 뭐 이디야, 뭐 컴포즈, 컴포즈나 저 메가커피, 네. 백다방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중간 라인이 제일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싸리 간다면 여기는 한 투썸 정도는 되겠다. 이런 데는 스타벅스라면 네. 여기는 향후에 가성비가 터질 곳. 아, 메가커피 같은 거. 컴포즈 같은데. 네. 그다음 이제 이런 데가 뭐 4위, 이런 데가 이제 5위 이래 되는데 저는 웬만하면 요 서해안 고속도로 안쪽을 좀 유심히 보는 게 네. 훨씬 좀 괜찮다 봐지고 이렇게 불경기 때는 요 1순위를 먼저 다 봐야 된다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요 1순위 중에서도 좀 어떤 게 있냐면 바닷가는 계획관리 이 지역의 농지입니다. 그래서 농취증이 필요해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들이 필요하거든요. 딱 봐도 주거지가 안 보여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같은 시기에 규제도 있고 이런 시기에는 규제를 피해서 우리 소나기 보면 피해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규제를 피해서 이런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런 데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